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시나요?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 걸리시죠? 침대에 누워서 뒤척뒤척 하다가 결국 새벽까지 잠 못 이루시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신가요? 낮에 졸음이 쏟아져서 TV 보다가 깜빡 잠들기도 하시고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런 고충을 들어왔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밤에 자꾸 깨요. 한번 깨면 다시 못 자겠어요. 화장실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때는 다들 그랬는데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냥 참고 살아야죠 라고 체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어른이라면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문제를 의학적으로 야간뇨라고 부르는데 밤에 한 번이라도 깨면 이미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69세 김정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급하니까 서둘러 가는데 중간에 넘어질까봐 무서워요. 76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데 또 6시에 깨서 화장실 가야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72세 이순희 할머니는 밤에 3번은 기본이에요. 많을 때는 5번도 깨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낮에는 계속 졸리고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만 겪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해지시죠? 추운 바닥에 발을 디디기도 싫고 따뜻한 이불에서 나가기도 싫은데 소변은 마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하는 그 괴로움.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도 발은 차갑고 몸은 완전히 깨어 있어서 한참을 뒤척여야 겨우 잠이 들죠.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참으면 안 돼요? 물을 적게 드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참을 수 있으면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물을 안 마실 수도 없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속상하고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간뇨는 여러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낙상 위험을 3배 증가시킵니다. 어둠 속에서 서둘러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우울증 발생률도 2.5배 높아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기분도 우울해지고 의욕도 없어집니다.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됩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려집니다. 혈압이나 당뇨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낮에 졸음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이 고통스러운 밤들을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고 끝까지 보세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2주만 실천하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밤마다 자다 깨게 될까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알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낮에는 적게, 밤에는 많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서 푹 잘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서 밤새 화장실 가지 않고도 편하게 잘 수 있었죠.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밤새 열려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꾸 잠이 깨고 반복되는 깨어남이 결국 수면을 방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광의 탄력성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고무풍선처럼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500ml 가까이 소변이 차도 쉽게 참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방광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딱딱해지고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200ml만 차도 방광이 꽉 찼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조금만 차도 깨어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알고 대처하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성분들의 전립선 문제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은 소변이 나가는 통로를 둘러싸고 있는 기관인데 이게 커지면 통로가 좁아져서 소변이 시원하게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항상 소변이 조금씩 방광에 남아있게 되죠. 그 상태에서 소변이 조금만 더 생겨도 방광은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화장실 가야 해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더 자주 깨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성분들의 골반적은 약화입니다. 출산과 폐경을 겪으며 골반적은이라는 방광을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이 아래로 처지고 소변을 참는 능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급하게 느껴지고 참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9세 여성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느껴지고 참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신체 구조의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체적인 노화에 따른 수분 조절 능력 저하입니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낮에 몸에 고여 있던 수분이 밤에 누웠을 때 소변으로 바뀌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지만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밤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깨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변화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원인을 명확히 알게 된 지금부터가 바로 해결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 정보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 구간에서 저는 밤에 깨지 않고 푹 자는 법, 수천 명의 환자들이 효과 본 5단계 루틴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야 저장됩니다. 지금 누르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을 지키고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직접 권하고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저녁에도 물, 차, 과일 등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바로 야간뇨를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1.5리터라면 오전 오후 2시까지 1.2리터, 오후 2시 이후에는 300ml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커피, 녹차, 홍차입니다. 이들은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고
이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유발합니다. 즉,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오후 4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물은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낮 시간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녁엔 소변이 줄어야 숙면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엔 물은 약 복용용으로만 드세요. 좋아요 버튼 지금 누르세요. 이 정보는 반드시 저장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다리 높이기 루틴을 시작하세요. 이 방법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효과는 탁월합니다. 낮 동안 사람은 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다리에 수분이 모입니다. 그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몸 전체로 돌아가고 신장을 거쳐서 소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 후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에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올리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파에 앉아 발을 의자나 쿠션 위에 올리거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 밑에 베개를 12개 받쳐주면 됩니다. 단 최소 30분 이상 유지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습관을 들이면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줄어들고 깨어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82세 김철수 어르신께서는 하루 4번이나 깨셨는데 다리 높이기 루틴을 일주일간 실천한 결과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셨습니다. 이건 제 환자들 중 수많은 분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복잡한 약도 고가의 치료도 아닙니다. 단지 생활 루틴 하나만 바꿨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다리를 높이세요. 그리고 구독도 지금 누르세요. 다음 구간에서는 이외에도 더 강력한 숙면 유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장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정보를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아래 버튼 누르시고 계속 따라오세요. 이 두 가지 방법만 지켜도 오늘 밤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는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루틴을 기본으로 하되 이제부터는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 루틴입니다. 단 한 번만 실천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자기 전 반드시 2번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많은 분들이 자는 전에 소변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과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에 한 번, 두 번째는 실제로 침대에 눕기 직전에 한 번 더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소변을 볼 때는 힘을 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 나왔다고 느끼셨다면 10초만 더 기다리세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뒤로 움직여 보십시오. 그럼 방광 안에 남아있던 소변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운 후 잠자리에 드시면 방광에 남은 소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깨어나는 시간은 평균 2시간 이상 늦춰집니다. 수면 유지 시간이 길어지고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네 번째는 침실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은 침실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온도입니다. 적정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너무 더우면 땀이 나고 너무 추우면 몸이 수축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 밤에 쉽게 깨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핸드폰을 침대 옆에 두지 마십시오. 핸드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즉, 자는 동안 뇌가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핸드폰은 반드시 침실 밖에 두거나 최소한 침대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세요. 지금 이 두 가지 자기 전 비우기와 침실 환경 조절만 실천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지금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루틴을 저장해 두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밤에 깨더라도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밤에 깨는 이유가 항상 방광 때문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이 얕아져 작은 소음, 가벼운 자극에도 쉽게 깨어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는 즉시 조건반사처럼 무조건 화장실에 가버리는 습관이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몸이 자다 깨면 무조건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잘못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깼을 때 정말 방광이 꽉 찬 느낌인지 불편해서 참기 어려운지 스스로 확인하세요. 만약 참을 수 있다면 5분만 더 누워 계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시 눈을 감고 버텨보는 겁니다. 이 습관을 들이면 몸은 점점 밤에는 소변을 덜 만드는 방향으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자는 날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루틴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정보는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할 항목을 하나만 적어 보세요.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변화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지금 저장하세요. 그리고 공유도 해 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방법, 과연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아직 의심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6세 김정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밤에 5번이나 깨셔서 하루하루가 피로와 무기력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도 기운이 없고 약속을 깜빡하거나 걷다가 주저앉을 정도로 집중력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예 한 번도 안 깨고 숙면을 하신 날이 일주일에 34일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효과가 컸던 것은 다리 높이기였습니다. TV 보시는 시간에 30분씩 다리를 쿠션 위에 올리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수분 섭취 조절도 처음엔 힘들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자연스럽게 적응되셨습니다. 오히려 물을 더 규칙적으로 마시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9세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전립선 비대증 진단도 함께 있으셨고 야간뇨 증상이 매우 심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에 7번까지 깨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분도 같은 5가지 루틴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전립선 때문이라서 안 될 거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따라 하셨습니다. 특히 효과를 보신 건 자기 전 완전 배뇨와 밤에 깼을 때 참는 훈련이었습니다. 몸이 밤에는 덜 깬다는 걸 스스로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밤에 2번 정도만 깨게 되셨고 낮 활동에 에너지도 되찾으셨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반복해서 실천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려면 최소 2주,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려면 한 달은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좋아요 버튼 지금 누르세요. 이 영상은 저장해야 다시 보기 쉽습니다. 혹시 처음엔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다가 깨는 일이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건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생활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내일 아침이 다르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지금부터 실천할 항목 하나를 꼭 적어보세요. 그 작은 댓글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진짜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방법 다 따라 하셨는데도 여전히 밤에 3번 이상 깨신다면?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 진료가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5가지 방법을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했음에도 밤에 3번 이상 계속 깨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 소변 흐름 검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낮에도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한 번꼴로 화장실을 가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이건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손등이나 다리가 자주 붓는 경우입니다. 손등을 꾹 눌렀을 때 들어간 자국이 3초 이상 남아 있다면 심장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이로 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기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만으로도 빠르게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은 조기 진단만 해도 약물 치료나 생활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노화 현상이겠지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좋아요 버튼 지금 누르세요. 이 정보는 저장해 두셔야 다시 찾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이후 수분 섭취 줄이기, 다리 높이기 습관, 자기 전 2번 소변 보기와 완전 배뇨, 침실 온도와 빛 조절, 밤중 소변 참기 훈련. 이 5가지만 정확히 실천하시면 대부분의 야간뇨 문제는 약 없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야간뇨는 결코 당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삶 전체의 질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생활을 바꾸면 분명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고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그 한 줄이 당신의 수면을, 건강을,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밤은 다시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다가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고생하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셔야 삶이 바뀝니다. 첫 번째, 오늘 저녁 6시 이전에 수분 섭취를 마치세요. 물, 차, 수박, 수분 많은 과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 한 잔이 밤에 만드는 소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TV를 보시거나 저녁 식사 후 휴식을 취할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소파에 앉아 다리를 의자 위에 올리거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 밑에 베개를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30분만이라도 다리를 올리면 밤에 생기는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꼭 화장실을 2번 가세요. 30분 전 1번, 실제로 눕기 직전 1번입니다. 그리고 힘주지 말고 천천히 완전히 소변을 비워낸다는 느낌으로 시간을 들이세요. 몸을 살짝 앞뒤로 움직이면 방광에 남은 소변까지 배출됩니다. 이 3가지만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정말 빠르게 시작됩니다. 수면 부족 때문에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자꾸 넘어질까 불안하고 기운이 빠지는 날이 많으셨다면 지금이 바꿀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수분 조절, 다리 높이기, 화장실 2번 가기, 어떤 것부터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좋아요 버튼 지금 누르시고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다시 보면서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밤마다 깨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밤잠을 되찾아주는 것은 건강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누르시고요. 이런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야간요뿐 아니라 수면 질 개선, 아침 두통 예방, 우울감 해소 방법까지 다룹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2주 후 분명히 바뀐 자신의 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당신의 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작하십시오.